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들이에요.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어차피 너희들은 네가 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끝났어요. 언젠간 안 볼 거예요. 누나가 이제 미래를 알려줄게요. 어차피 너네는 친구 못합니다. 안녕 난 일이야 넌 데일리야. 새해가 시작될 때 조용히 세워둔 목표들 여러분은 잘 지켜나가고 있나요? 생각보다 잘 안 된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1월은 완벽하려고 있는 달이 아니라 무언가를 꿈꾸고 시작하는 달이니까요. 안녕 난 일이야 넌 데일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품격 힐링 라디오 이리와 함께 이리와 1회차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스트 가수가 있냐, 이거 마이크 왜 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잖아요. 저도 제 목소리가 이제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이것밖에 없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방송인가?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저품격 힐링 라디오 제 방송이니까 편하게 틀어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연이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몰래 온 게스트 이런 거 없습니다. 1회차기 때문에 주인공은 저고요, 여러분. 그리고 2회차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지금 왜 한다 했지?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되게 신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로고도 만들고 되게 신이 나 있었는데 내가 왜 한다 했지? 이러면서 살짝 좀 현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너무 좋다. 채팅창도 막 불타오르고 시청자도 많이 보고 이런 라디오 컨텐츠를 계속하고 게스트까지 모셔오려면 여러분 시청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167명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눈이 높아져가지고 원하는 사람 게스트 얼마나 또 다 대스타급들이야. 2회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게스트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100명 정도 볼 줄 알았는데 177명 지금 시청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연이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품격 힐링 라디오 방송이니만큼 다 못 읽으면 다 못 읽는 대로 시간 되면 끄겠습니다. 안녕 난 일이야 넌 데일리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유가 하나 또 있는 게 이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사연만 읽어주고 여러분들이랑 소통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약간 연기가 들어갑니다. 사연을 받았는데 이 사연 약간 대본으로 만들어서 각색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1회차가 여러분 또 완벽하면 안 되잖아요. 저품격이고. 그래서 죄송한데 그 사연자분이 남성분이세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남자 역할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점은 그냥 좀 기억해 봐주시고 이제 점점 더 저희의 이제 이리와와 함께 이리와의 규모가 커지면 그때 제가 또 남자 게스트도 섭외도 하고 이러면서 좀 연기도 하면서 티키타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일이야 넌 데일리야. 여러분 일단 뭐 사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막상 읽으려니까 좀 귀찮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쵸? 리아야, 라디오도 광고 받는데 너도 펀딩 받자. 광고주 환영합니다, 주님. 사연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가벼운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코알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일집 취미는 리아님 방송 보기 등 다른 이성을 만날 환경도 안 되어 있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성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이성에게 구애?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 귀찮고 어렵게 생각되다 보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발? 잠시만요. 저 라디오 사연에 욕 자제해 주실게요. 잠시만요. 저 이상한 코알라님? 우리 이상한 코알라님께서 연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시발이라고 또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죄송한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있다가 보낼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씨발. 저는 일도 집에서 하고 잠도 집에서 자고 전 집. 하나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뭐 요즘 나이가 근데 아이고 경도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이 경도도 여러분 나이가 있으면은 못한대. 경도 같은 거 하러 가가지고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을 이제 잡는 거지. 그 여자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거.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근데 공감은 돼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 뭐냐면 이성에게 구애야 하는 그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 너무 귀찮고 그 뭔지 알 것 같아. 못 모를 때 빨리 가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군가를 알아가는 행위가 너무 귀찮아요. 어렸을 때는 막 궁금하고 막 설레고 재밌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딱 갑자기 확 와. 감정 소모하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들. 안녕 난 리리야 넌 데일리야. 네,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맞은 당나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남자 대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있는 여사친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여자로도 좋은데 제가 24살 때 학사장교로 7년간 의무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한테 고백했다 차이면 괜히 좋은 친구 하나 잃을 것 같고 고백을 안 하자니 이 친구가 너무 좋고 만약 고백을 받아준다 해도 7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다려달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20살이고 4년 뒤에 학사장교로 7년간 의무 복무. 저는 우리 당나귀 아가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20살 때 만나서 24살 때까지 헤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하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의미 없는 걱정이에요. 예를 들면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왜 살아요? 뒷일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고백하세요. 일단 고백하고 사귀세요. 근데 여기 좋은 친구 하나 잃을까봐. 근데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들이에요.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진짜 별로예요. 어차피 너희들은 네가 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끝났어요. 언젠간 안 볼 거예요. 누나가 이제 미래를 알려줄게요. 어차피 너네는 친구 못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고백하세요. 감정 100이 있으면 100을 다 쓰세요. 나이 먹으면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자가 나 너 불편해, 나 너랑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러고 이제 떠났어. 그럼 한 1년 뒤에 잘 지내? 이렇게 연락하잖아? 그럼 또 받아준다? 어려가지고. 누나 팁 줬다. 경험담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위장 남사친이죠. 위장 남사친이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해서 좀 이제 안 봤어요. 근데 걔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친구로 이제 지내자 해가지고 친구로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손절했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칠면조님께서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할 사람은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야 하는지 도파민이 터져야 하는지 편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기혼자들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 감이 왔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일관성은 없던 것 같더라고요. 리아님이 생각하기에 결혼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좋아요. 좋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약간 우리 데일리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항상 저희 데일리들이 리아야 알겠으니까 일단 누구라도 만나고 나서 생각을 해 라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이해가 됐고 도대체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 마음도 근데 이해를 합니다. 왜냐? 그냥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그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없지만 내가 앞으로 훗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만나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집합 되는 것들이 이제 편안함, 뭐 개그 코드 이런 게 조금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좀 데이터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 사연 받아놓고 팩트로 두드려 패시네 이러는데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리아님이 생각하기에는 결혼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찾으시면 쪽지 좀 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부수적인 돼지님께서 저는 올해 20살 된 남성입니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복무 중에 지난 인생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를 걱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딱히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남들 다 하는 공부를 따라하듯이 했고 운이 좋아 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취업이 잘 되고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전공은 나와 맞는가 싶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하고 싶은 걸 찾자니 철없는 행동 같아 고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게 없구나. 하고 싶은 게 없구나. 근데 사람이 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한다? 보통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좋고 운이 좋은 친구들은 내가 가슴 떨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게 막 하고 싶은 거야. 보수적인 돼지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다 잡생각이다? 근데 잡생각도 이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힘들어 막 그러면은 아이고 생각할 힘도 없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힘들다고. 상황을 되게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전공은 너랑 너무 맞아. 네가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해. 근데 돈이 안 돼. 전망도 없고 취업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또 그때 반대로 고민을 하겠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쨌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배가 고파봐야 정신을 차리지. 본인이 잘하는 걸 하세요, 여러분.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이 잘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일이 좋아져요. 저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연예인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딱 들어왔을 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막 역행 방송을 잘할 성격도 아니고 근데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 보수적인 돼지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품격 힐링 방송이었는데 갑자기 진지 빡힌 고민 상담이 됐네. 아니 아까는 누나 너무 팩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아유 정말 한결같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감한 고슴도치님께서 특정 친구가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선을 넘고 패드립도 하고 욕도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고 그냥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데 손절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낼지 고민 중인데 손절을 하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저하고 놀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무시해라 이렇게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나 얘 마음 완전 뭔지 알아. 왜냐면 우리 둔감한 고슴도치가 이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전교에서 왕따 출신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승연이랑 놀면 너 학교생활 힘들어질 줄 알아? 이러면서 나 그래서 이 친구 마음이 뭔지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팁 줄게. 정신승리하면 돼. 내가 니들이랑 안 놀아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승리를 해버려. 그리고 너처럼 친구가 없어서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네가 다가가줘. 그러면 친구가 생겨. 야 나랑 같이 급식 먹을래?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나 그거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냥 나처럼 학교 혼자 다녀. 근데 얘랑 먹으면 나까지 괴롭히는 거 아니야. 같이 괴롭힘 당해야 되니까 아니 괜찮아 이러고 급식 가서 뭐 혼자 먹고 있어. 저기 리아 챙긴 보성 저 친구가 저랑 같은 중학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진짜 나쁜 새끼야. 너 왜 나한테 밥 먹자고 안 했어? 나 맨날 급식실에서 밥 혼자 먹었는데. 저거 아주 지는 친구 많다고 저거 아주 그냥 저 아주 나쁜 새끼 우우우우우. 근데 저는 챙보 같은 친구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 중학교에서 나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모르는 애도 나를 알았는데. 야, 저거 아주 대배우야. 급이 급팬이야. 진짜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유, 대단해. 안녕 난 리리야 넌 데일리야. 다음 사연. 심각한 칠면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26년간 일을 하시다가 지난달에 해고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해고된 걸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월급 통장을 관리하시는데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길래 아버지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된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고된 걸 아직도 말하지 않은 채 숨기고 자꾸 아침마다 어디로 출근을 하세요. 지금 한 달째 해고 안 된 것처럼 어디론가 출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모른 채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에 교묘한 기러기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어. 아니, 내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주고 있더라고. 정이 많아 우리 데일리들이. 교묘한 기러기님께서 여기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뭐 되는 건 아니지만 모른 채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숨기시는 이유는 가족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기에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는 큰 책임감으로 안정적인 일을 찾으실 거예요. 가장이란 무게는 가족의 걱정 또한 없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재작년에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현대건설에서 일하시다 해고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숨기셨고요. 저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아버지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희 누나는 태어날 때 뇌출혈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는 심장병과 폐동맥 협착증을 갖고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비를 그렇게 부담하시다가 재작년에 빚까지 다 갚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모든 아버지는 내 가족이 걱정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모른 채 해주세요. 이상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살밖에 안 된 고딩의 글이었어요. 감히 이런 사연은 제가 감히 공감하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맞죠? 여러분? 살갑게 아빠 밥 먹었어요? 같이 밥 먹을래요? 이렇게 다가가지고 애교라도 한 번 덮이고 이게 결국에는 힘이 되거든요. 내가 팁 줄게. 아빠한테 소주 한 잔을 하자고 해. 18살이 아니라 그 답글 다 내고 얘는 몇 살인지 몰라. 근데 18이어도 먹어도 돼. 나도 18살 때 아빠랑 소주 먹었어. 괜찮아. 그냥 아빠 이러면서 인생 얘기를 해. 그냥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식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 자식이 결국엔 동기부여거든. 이 세상 모든 아버님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원래는 사연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좀 착잡했던 게 너무 사연이 이제 무거우니까 나는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결국에는 우리네 일상에 있는 우리들 이야기야.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그치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묘한 두꺼비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스트리머라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32살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꿈보다 생계를 먼저 요구했고 먹고 살기 위해 꿈과는 다른 일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개인적인 사정 속에서도 일을 놓지 못한 채 버텨왔지만 노력한 만큼 형편이 나아지진 않더군요. 취미로라도 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조차도 없는 현실 앞에서 자꾸 멈춰서게 됩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알기에 선뜻 도전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됩니다. 과연 내가 해도 되는 걸까? 하고요. 최근 무정촌을 통해 리안님을 알게 됐고 가끔 방송을 보며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꿈을 쫓으라고 하진 않아요. 나는 일단 현실이 먼저다 팔아서 우리 교묘한 두꺼비님한테 좀 이런 말 드리고 싶네요. 본인도 주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정답은 없어. 32살에 스트리머를 해서 안 되리란 법은 없어. 답은 아무도 몰라. 뭔가를 시작할 때는 나 진짜 후회 안 해. 나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래도 우리는 후회를 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용기를 갖고 시작해도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계속 후회의 연속인데 그런 용기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뭔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어? 저는 방송을 핸드폰 하나로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핸드폰 하나로 시작했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네 약간 일상 고민들, 일상 사연들 다 이렇게 좀 읽어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사람들한텐 참 이 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우리 모두 아마추어니까요. 안녕 난 니리야 넌 데일리야. 다음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살짝의 연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대표는 대표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그래야 한다고 믿었고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1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자가 회사에 들어왔다. 나보다 키가 딱 1cm쯤 컸다. 이상하게 그게 기억에 남는다. 그땐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회사에 있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으려 했었다. 회의실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대표니까 선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11월 그 여자는 회사를 나갔다. 그때도 별 생각 없었다. 아,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친한 동생이 나간 연애 프로그램을 봤다. 거기에 그 여자가 나왔다. 그 순간부터 내가 지켜왔던 모든 선이 아무 의미 없어진 느낌. 내가 아는 동생이랑 썸을 타는데 괜히 말투 하나, 웃는 표정 하나하나에 가슴이 좀 불편해지더라. 그때 알았다. 아, 나 이 사람을 여자로 보고 있구나. 퇴사한 뒤였고 이제 대표와 직원도 아니고 머리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그걸 따라와 주질 않는다. 사실 예전에 난 다른 직원에게 고백했다 차인 적이 있다. 그 뒤에 그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퍼졌고 그때부터 나는 고백이 무서워졌다. 그래서 지금도 망설인다.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면 안 될 것 같고. 오빠! 오빠 항상 선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나 그래서 더 무섭다. 선을 지키던 내가 선을 넘고 싶어졌다는 게.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심스럽게라도 나 이제 남자로 다가가고 싶어 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를 처음으로 여자로 본 순간부터 이미 내 마음은 선을 넘고 있었다는 것을. 심각한 칠면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대본을 만들어봤고 보니까 아휴, 좀 너무 내용이 슬프더라고요.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사과하세요. 내 마음속에는 스크래치 하나 긁혔다 진짜로. 사과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또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이 노래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심각한 칠면조님 힘내세요. 화이팅! 너를 만져도 보고 안녕 난 니리야 넌 데일리야. 네 여러분 또 이렇게 노래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승기 삭제.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다음 사연은 중학생 남자 아이의 연애 고민 상담이에요. 제가 이거를 문장을 매끄럽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 친구의 바이브가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는 국어 공부 좀 해야 돼. 근데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이 문장이 여러분 근데 그랬는데 근데가 한 100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친구는 들어보니까 아주 사랑의 열병을 시게 앓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러다가 좀 응급실 가겠어. 튼튼한 오소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애를 못 잊어서 고민이에요. 이 친구를 학교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 어색했어서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짝사랑녀의 친구랑 친해질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짝사랑녀 친구랑 장난치고 있을 때마다 그 친구가 제 자리 주변으로 와서 장난도 막 걸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아무 반응도 못해줬어요. 짝사랑녀의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너 걔가 왜 너한테 그림 그려줬는데 반응 안 해줬어? 걔 서운해했잖아. 그래서 아 그래? 하고 그 친구한테 처음으로 제가 DM을 해봤어요. 그 후로 그 친구와는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남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남친 얘기로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도 해주고 그랬어서 더 빨리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가 자신의 소울메이트라면서 부모님한테 제 얘기도 했었나봐요. 그 뒤로도 그 친구가 남친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남자친구한테 바람을 당했지 뭡니까. 그때도 그 친구가 엄청 힘들어하길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난 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무너질 뻔할 때마다 항상 무너지지 않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인스타 보시면 고정 피드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 고정 피드에 들어갈 정도로 친하고 연락이 안 끊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12월 초였는데 그때 학교에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자리로 왔어요. 이 친구가 제 옆에 와서 앉을 때가 많아서 평소처럼 있었는데 그때 손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손 잡아줄까? 하고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좋아하는 애가 손 잡아주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걸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키면 안 되니까 둘러댔고 밤에도 어김없이 연락을 했어요. 근데 전날에 제가 이 친구한테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누군지는 말 안 했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좋아하는 애 질투난다. 너가 걱정해주는 거 그 좋아하는 애랑 걔 친구한테도 해주는 게 너무 싫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질투가 나냐고. 그래서 걔가 그러면 너 질투 안 하게 해 이랬어요. 그래서 더 얘기하고 주고받다가 그냥 고백했는데 장문으로 거절을 해주더라고요. 아, 둘 다 장문충이구나. 너가 싫은 건 아닌데 항상 말하듯 자신은 연애할 성격이 아니다. 너가 좋아해주는 건 정말 고맙다. 나를 좋아해주는 너를 계속 옆에 있고 싶은 건 내 욕심일까? 넌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 나중에 너가 나를 좋아해준다면 그때 내가 너를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스킨십도 많이 했어서 주변에 친구 사귀는 걸로 오해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 주변에서 사귀는 걸로도 오해를 많이 했었대. 얼만큼이나 했었냐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뒤에 와서 막 기대고 어깨에 턱을 개고 제가 뭐 하는지 보고 있을 정도라서 저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졸업식을 안 해서 같은 반이니까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고맙게도 계속 제 옆으로 와주더라고요. 근데 DM은 예전에는 안 끊기고 막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DM을 안 하면 끊겨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신경 쓰이는 상태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입학 후 학기 초에 그 친구가 저보러 제 반 앞으로도 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 끊기던 연락이 막 계속 끊기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너랑 연락을 킥킥킥킥킥 밖에 안 하는데 뭐하러 해 이래서 그때 한번 싸우고 그 뒤에 제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장문으로 보내고 그때 크게 싸우고 그냥 끝이었는데 나중에 걔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있는 저한테 말도 걸어줬어요. 근데 그때 걔는 제가 친한 형이랑 사귀고 있을 때였거든요.
뭐 무튼 그때 하고 싶은 말 못했는데 다시 말하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뭐만 하면 옛날 생각나고 걔 생각나고 친구들은 저보고 네 병신임? 왜 어장치는 애를 못 잊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길어서 말은 못했지만 걔랑 저랑 뭐가 더 있었거든요? 그 걔가 절 좋아한다고 생각한 그 스킨십이나 막 행동 이런 거 있잖아요. 무튼 그 뒤로 걔는 계속 생각이 나는데 올해만 해도 남친이 4번이나 바꿨더라고요. 4번이나 바뀌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정이 떨어져야 되는데 정이 안 떨어지고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잊고 살 수 있을지. 청킹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대로 읽어야지 이 친구의 그 바이브가 느껴지겠더라고. 이걸 내가 매끄럽게 정리하면 안 되겠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나이가 보여. 뭔지 알지 여러분? 아휴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이 때는 내 안에 사랑이 100이 있어? 그럼 120을 줘도 돼. 내가 봤을 때 이 남자는 100이 있어. 근데 아직 100을 다 못 쏟은 거야. 100을 다 쏟으세요. 연락도 하고 용돈도 모아서 선물도 사주고 그 두쫑쿠도 오픈런 해가지고 두쫑쿠 막 사서 두쫑쿠도 갖다 주고 남자친구 있어도 걔 심심하다고 하면 늦게까지 통화도 계속 막 해주고 다 해.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영화도 보고 다 하세요. 어차피 보니까 자기도 알아. 내가 등신이구나. 지가 어장 속 물고기인 걸 안다고. 아는데도 지금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는 네가 마음을 다 쓰지 않아서 그래. 내일 두쫑쿠 오픈런 하자. 그래서 그 두쫑쿠 사다 바치자. 남자친구랑 같이 먹으라고. 이거 내가 오픈런에서 사온 건데 이거 너 남자친구랑 먹어. 어차피 네 남자친구도 나랑 친한 형이고 다 내 친구니까 이거 가서 먹어. 이러면서 용돈 열심히 모은 걸로 가서 사다 바치자. 딱 올해만 갖다 바쳐보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너 정리된다. 이 친구는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아주 시게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약이 없어요. 약이 있다면 올해만 남자친구가 4번이나 바뀐 이 여잔데 우리 아무도 치료해줄 수가 없어. 결국 이 여자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계속 이 배민 라이더라뇨 여러분. 계속 명분 만들어서 두점쿠도 사다 바치고 다 해줘. 걔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다 해주시고 그러면은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듣고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안녕 난 일이야 넌 내일이야 또 이렇게 또 라디오를 하는데 방콕에서도 또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독특해요.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싶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데일리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레서 판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민은 아니고 일상글인데 어디 하소연하기 민망한 썰이라 여기에 남깁니다. 편의를 위해 반말체로 쓰겠습니다. 오랫동안 치즈를 앓고 있었던 난 몇 년간 미루다 드디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평소에 컨디션 안 좋으면 불편해지는 정도라 상태가 그리 심각할 줄은 몰랐건만 웬걸 진료를 받아보니 3기에서 4기 사이 암으로 치면 난 이미 시한부였던 것이다. 진료받는 과정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치욕의 연속이었다. 침대에 누워 무릎을 모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머리를 숙여 마치 등 굽은 새우와 같은 자세를 시키고서는 내 바지를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정체모를 기구가 내 안으로 들어와 움직이고 의사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캡처 라고 여러 번 말하는 동안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괴로워했다.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내 눈에도 나의 그것은 정상인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잘못돼 보였다. 영화 서브스턴스 후반부에 등장하는 괴물의 고어틱한 형상이 떠올랐던 기억이 난다. 결국 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그 후 무난히 회복하고 있던 내게 문제의 사건은 정확히 수술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났다. 7일차에 조직이 약해지는 시기라
평소보다 더 많은 피를 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복선이 있었을 줄이야. 식사 후 앉아있던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걸 확인한 난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전날 과식으로 인해 아팠던 배를 비우기 시작했다. 근데 힘을 줄 때마다 터진 느낌이 나는 수술 부위에서 피가 사정없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마치 성능 좋은 대형 물총으로 찍 연사를 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중간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가득 찼던 상황. 난 병원에 바로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볼일을 마저 전부 본 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탓일까? 그때부터 갑자기 앉은 채로 엄청난 현기증이 몰려오더니 생전 경험한 적 없는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뇌에선 마치 나에게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듯 했다. 너 이제 좆된 거야. 너 한 30초 후에 쓰러진다? 미리 각오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난 출처 모르는 본능에 의해 곧바로 잠근 화장실 문부터 열고 흐려져 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거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황급히 소리쳤다. 아빠! 나 병원! 나 응급실!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앞 통로에 누워있는 내 몸 위에 아버지가 올라타 내 이름을 외치며 뺨을 좌우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기절한 사람이 깨어날 때 흐릿한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며 돌아오는 연출이 있지 않던가. 그런 건 다 구라다. 그저 숙면 후 누가 단잠을 깨워 벌떡 일어난 느낌이었고 심지어 약 30초가량 의식이 없었던 그 짧은 순간에 잠깐 몽롱한 꿈도 꾼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렸지만 기력이 하나도 없었던 난 아버지가 부른 구급차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었다. 와중에 실려가는 차에서 든 생각은 딱 두 가지. 와, 이거 최소 5년치 안주다. 그리고 와, 진짜 개쪽팔려서 죽고 싶다.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구급대원. 하필 또 내 또래로 보이는 미인인 여성분이었다. 난 내 입으로 순순히 혼자 똥 싸다 기절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뇌에서 보낸 생존 본능 신호를 느낀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 수치심에 그냥 다시 죽어버리고 싶어졌던 그때의 내 감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순간만큼은 인간성을 상실당한 기분이었다. 재수술을 받고 난 병원에서 꽤나 유명해져 있었다. 의사왈, 수술 부위가 터져서 일주일 만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1% 미만. 이렇게 똥 싸다 피 쏟고 쓰러져서 실려오는 경우는 일생 처음 본다 했다.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었을까? 입원 중 난 전혀 모르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내 상태를 확인하며 걱정 어린 말투로 안부를 전해오곤 했다. 어제보다 그래도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창백하셨었어요. 그냥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으면 했다. 평소에 관심 받는 걸 즐겨해도 이런 식으로 이목을 끌고 싶진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나한테 이런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이 시트콤 각본 같은 사건 후 난 다시 집에서 회복 중이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수술 부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며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 이야기를 홀로 되새기며. 안녕 난 니리야 넌 데일리야. 네, 여러분 이렇게 사연은 다 끝이 났습니다. 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언제 또 올 수 있을까요? 또 올 수 있다면 저품격 힐링 라디오 이리아와 함께 이리와 DJ 리아 올 수 있다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1월에 남겨둔 아쉽고 힘들었던 마음들은 여기 이 시간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 설레고 따뜻한 2월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1월 한 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일리들. 우리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품격 힐링 라디오 리아와 함께하는 이리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난 니리야 넌 데일리야. 오늘도 너가 와주다니 꿈만 같은 니야. 네가 웃어주면 난 텐션
난 데일리야